안녕하세요. 대표 원장 최명호입니다. 올드스타디 학원의 2023 윈터스쿨을 소개하려 합니다. 화면을 윈터스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드스타디 윈터스쿨은 24년째 진행되고 있는 강동구에서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세 가지 꼭지로 준비했는데요. 입시의 변화 따라잡기, 왜 윈터스쿨인가 라고 하는 것은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실제로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9주간의 겨울 공부 캠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능이 끝났죠. 현재 고3 아이들이 아마 수능 시험을 잘 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상위권, 최상위권 아이들은 큰 변수가 없었을 텐데 중위권 아이들이 속된 말로 폭망한 그런 수능이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 이미 6개월 전부터 킬러 문제 배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수생들이 스물스물 증가하다가 의대 확대라는 쪽으로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간 좀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킬러 문제는 배제하지만 변별력을 위해서 많은 반수생과 재수생들이 참여하는 시험이다 보니 변별력을 위해서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킬러 문제가 배제되는데 뭐 설마 이렇게까지 어려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조금 중위권 아이들에게는, 특히 고3 아이들에게는 좀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수능 시험 당일날 당연히 교육부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난이도, EBS와 연계율이 50% 조금 윗도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접 연계지만 연계를 좀 핑계로 평범한 난이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분석하는 당일 이후로 여러 전문가들의 입장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도 공교육 이외의 문제풀이 스킬만 익힌 학생들이 풀어낼 수 있는 문항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사고력 있는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문항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영어도 생각보다 예상보다 좀 어렵게 나왔다. 수학은 오히려 상당히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들한테 어려운 수능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조라고 한다면 향후의 수능 방향이 좀 새롭게 준비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학년 학생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해야 수능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시는 항상 변화무쌍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변화무쌍한 입시가 혼란스럽고 또 불안하지만 이런 대입 환경 속에서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입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 수험생이 성공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 이야기도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터스쿨이 필요한 학생들과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을 좀 구분해 봤고요. 윈터스쿨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것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터스쿨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숙형, 관리형, 통합형 윈터스쿨 이렇게 나누어지겠네요. 어쨌든 이 세 가지 모두 다 규모가 좀 대형이어야지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숙형은 기숙학원들에서 재수종합반이 다 빠지는 기간이죠. 그래서 1월, 2월까지, 2월 초중순까지 재학생들 대상으로 윈터스쿨을 운영을 합니다. 비즈니스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이겠죠. 관리형 독서실 같은 곳에서 독학 재수학원과 마찬가지로 윈터스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금액대를 보면 관리형이 한 6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그 사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숙형 윈터스쿨은 통상 겨울 방학 같은 경우는 한 5주 정도, 여름 방학 같은 경우, 썸머 같은 경우는 한 3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방학 기간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긴 기간을 다 할애할 수가 없죠. 적응을 잘하는 친구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적응하는 경우도 꽤나 있고
또 짧은 기간을 끝내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3월 달까지 제법 긴 시간이 남죠. 그 시간에 번아웃이 온 아이들이 오히려 시간을 망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관리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출결 관리와 뭐 핸드폰 관리 정도죠. 나머지는 본인 인강을 듣고 또 본인이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통학형은 뭐 흔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종로학원이라든가 대성학원, 메가스터디 또 뭐 대치동 근처에 있는 큰 대형 학원들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형으로 수업과 관리를 같이 병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올드스터디 학원은 통학형 윈터스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올드스터디 학원은 큰 대형 학원이 아니라 아주 소규모의 적은 학원임에도 24년째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대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과목을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다.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에게는 추천한다. 일단 요즘 청소년들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스마트 기기 중독이 여심이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이런 친구들은 이제 윈터스쿨에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통제가 되니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모님들의 이제 여행과 휴식이 필요한 경우도 아이들을 매일 관리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좀 긴 여행, 뭐 보름이나 일주일 이상의 휴가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학생들을 맡겨놓고 갔다 와도 되겠죠. 세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의 경험이 좀 필요한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학원도 안 다니고 뭐 과외도 안 받고 혼자 공부하는 그게 아닌 거는 잘 아시죠? 네, 학원을 다니더라도 그 외의 시간에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요즘 아이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에게는 겨울방학 2달 동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우리 아이가 수능 공부 시간이 너무 부족해. 자기 공부를 안 해. 이런 아이들.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런 친구들은 윈터스쿨 동안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는다 그러면 그 좋은 머리를 공부머리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족관계 이 문제는 이제 보통 아빠랑 아들, 뭐 엄마랑 딸, 뭐 이렇게 이제 좀 극단적인 대립을 이루는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한번 아이를 좀 맡김으로써 실질적으로 공부에 대한 관리를 손을 좀 놓으시고 레버리지하는 이런 형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 하나는 이제 계속 우리 아이가 성적이 왜 안 오르지? 학원을 많이 보내고 과외도 많이 하고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돈도 많이 투자한 것 같은데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 이랬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방향 설정을 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단순히 학원 가고 과외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짜여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훈련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멘토스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도전과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예비 고3들 같은 경우는 수능 올인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근데 수능 올인을 하려고 하면 본인이 시간을 관리하고 또 공부를 과목별, 전 과목을 다 관리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긴 겨울 방학 동안 윈터스쿨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비 고2 이하의 아이들에게도 내신 성적 관리에 윈터스쿨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윈터스쿨이 오히려 조금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뭐 사춘기가 아주 절정인 아이들, 또 중1 이하의 어린 아이들, 학생인 경우는 긴 시간을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렇게 관리받는다는 게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수업을 통해서 또 인강을 통해서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한 아이들을 굳이 윈터스쿨에 보낼 필요는 없는 거죠. 혼자 자기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한 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네, 집에서 편안하게 자기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가끔은 이제 부모님이 설명해 듣고 야 이건 꼭 시켜야 되겠다 우리 아이 이렇게 해서 이제 강제로 등록을 시키고 너 무조건 이번 방학 때 해야 돼. 뭐 이번 방학 때 윈터스쿨 하면은 뭐 핸드폰을 바꿔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했을 때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래 못 버티거든요. 이런 경우는 잠시 멈췄다가 아이가 마음을 열 때 다시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제가 조금 비추천하는 유형인데요. 아직도 이제 수업을 많이 들어야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 윈터스쿨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많이 듣는다고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수업 들은 것이 1시간이면 복습하는 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이 돼야 자기 있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윈터스쿨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오히려 계속 갈등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대개는 부모님들이 스케줄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최상이죠.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듣고, 또 어머님도 입시에 대해서 요즘에 아주 전문가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영어학원, 수학학원, 또 탐구학원, 국어학원 이렇게 다 스케줄 짜고 필요할 때는 바꿀 수도 있고, 이런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은 굳이 주변에서 윈터스쿨에서 뭐 효과 봤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하시던 대로 꾸준하게 아이를 관리해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가장 이제 걱정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경제 상황을 무시하고 성적만 기대하는 경우는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윈터스쿨이 2달 동안에 진행되거나 뭐 5주 진행돼도 기숙학원 같은 경우도 사실 드러나는 게 300 몇만 원이지, 거기에 안에서 또 개인 뭐 과목별 가외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400~500만 원이 훌쩍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나중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학생들,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아이를 바꾸는데 아주 이제 선하게 바꾸고 싶어 하죠. 그게 이제 선하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공부를 좀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자기 목표도 뚜렷한 이런 아이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급선무가 성적이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무엇이 다를까를 EBS 연구팀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비교했는데, 처음에는 교재, 좋은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좋아질까? 공부 시간을 많이 늘리면 될까? 뭐 그것도 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성적이 낮은 아이들을 비교했을 때 IQ 문제도 아니었고 집중력이나 유전의 문제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억력 가지고 단순하게 성적을 평가하기도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던 PD들이 심리학 박사님께 의견을 구했더니 그분들이 전달한 의견이 사실은 공부의 핵심 키워드가 됐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워킹 메모리가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워킹 메모리 폭이 아주 넓은 아이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편하고, 워킹 메모리 폭이 좁은 아이들, 약한 아이들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기억하는 것도 오래 못 갑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역량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공부 성적이 좋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워킹 메모리를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메타인지라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내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25개 영어 단어를 상위 0.1% 학생들과 그리고 일반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같은 공간 안에 영어 단어 25개를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시험 볼 테니까 한번 외워봐라.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시험 보고 나서 아이들에게 제출하기 전에 너가 몇 문제 맞췄을까 예측 점수를 써봐라. 그랬더니 0.1% 상위 학생들은 예측한 점수와 실제 점수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생들은 예측한 점수와 실제 점수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메타인지고, 그 메타인지가 좋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일반 학생들하고 비교하면 평소에 공부하는 거가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평균 공부 시간은 비슷했는데, 실제로 시험 기간이 아니고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상위권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시간과 역량에서도 성적의 높낮이가 결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를 합격하는 학생들, 또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워킹 메모리가 다르고, 메타인지의 크기가 다르고, 자기주도 학습의 역량이 다르다. 한마디로 통칭하면
공부 역량이 다르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윈터스쿨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공부 역량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자녀가 중학교 2학년이든 고등학교 예비고 3이든 간에 많은 도전과 또 시행착오를 이렇게 버텨왔죠. 그래서 올바른 공부법을 찾으려고 많이 애를 썼을 겁니다. 어떤 게 옳은지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거는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죠. 뭐 어떤 친구는 가외가 맞을 수 있고 학원이 맞을 수 있고 또 혼자 공부하는 게 맞을 수 있고요. 또 인강에 엄청 스타 강사들이 많으시잖아요. 앞에 제가 잠깐 수능 뭐 경향 발표하셨던 분들 우리나라 1타 강사들이잖아요. 과목별로. 그런 분들의 인강 뭐 무료로도 들을 수 있는 인강도 많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아이가 성공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 지금 내 아이가 과연 올바른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거는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만약 그랬다면 성적이 좋고 또 좋은 성적이면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영상을 안 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제 윈터스쿨을 고민한다는 것은 뭔가 좀 아쉽고 혹은 조금 더 잘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올바른 공부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했고요. 또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상담하거나 컨설팅 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자, 네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1시간 동안 그럼 스카나 독서실에 가서 앉아 있으면 너는 몇 분 정도 집중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솔직해요. 뭐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60분 다 1시간 집중해요. 이런 애들 드뭅니다. 숙제나 수행평가할 때는 집중을 하는데 정말로 자기 공부를 해야 될 때는 30분을 집중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10분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 말은 아이들이 자기가 한 30분 집중한다는 거는 진짜 30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좀 더 낮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의 순 공부 시간이 생각보다 적다. 이것이 또 문제가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의 자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항상 마음 아프게 듣는 말이 이제 다른 친구랑 비교해서 뭐 그 친구는 원래 잘해요. 그 말 안에는 나는 원래 못해요. 이런 이제 자기 자존감이 낮은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기가 잘하고 싶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 속마음을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감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하는 반응은 뭐 될 대로 되라 식이죠. 뭐 나는 원래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꿈이 있냐 뭐 없다 그래요. 꿈이 있어도 없다고 하는 아이들이 들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꿈을 말하거나 자기가 그 대학을 말했을 때 이제 조롱받을 거라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이런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가 예상을 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윈터스쿨을 통해서 한번 공부법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한 자존감을 높이는 이런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다는 것이 윈터스쿨을 제가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성적이 낮은 아이들 자녀가 계신 부모님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아이 성적이 왜 낮을까요? 자, 첫 번째는 아이 입장에서 보면 공부를 안 해요. 수업은 듣고 뭐 숙제는 하는 것 같은데 숙제만 하는 아이가 있고 숙제도 안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물론 아예 공부를 안 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아예 공부를 안 하는 아이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부를 한다고 폼은 잡고 있고 학원도 다니고 있고 뭐 가위도 받고 있는데 성적이 안 좋다. 그 아이들은 숙제만 하거나 숙제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는 신용만 하는 거죠. 그 다음 메타인지가 부족합니다. 자, 메타인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 건데요. 사실은 올드스타디의 윈터스쿨의 핵심도 메타인지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메타인지는 자기가 배웠지만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구분을 못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심지어 부모님들도 아이들에 대해서 잘 평가를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학원 보냈고 뭐 이렇게 힘들게 단과학원 시간표 쫙 짜줬는데 아이가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내지 못하죠. 만약에 명확하게 구분한다면 성적 관리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성적 관리가 좀 어려운 거죠. 이게 부모님이 관심할 수 있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조금 이제 다른 시각이기도 한데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과연 우리 아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약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파악을 하지만 실제로 오늘 수업한 내용을 아이가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여러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그리고 수업해야 될 양도 많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선행이 중요하고 아이들도 선행을 많이 하고 싶어 하니까 약간 몰라도 넘어가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정확한 자기 인지가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성적이 올리지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약간 다른 접근인데요. 선생님이 굉장히 성실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 즉 부모님이 생각할 때 수업을 들어야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이 되는 건데요. 정말로 친절한 선생님의 풀이와 설명이 도움이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성적이 1, 2등급 나오겠죠. 95점, 100점도 받을 거고요. 그런데 상당수 아이들은 친절한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그걸로 만족해요. 저도 이제 수학 선생인데 수학을 가르칠 때 처음에 제가 수학 강사를 할 때는요. 2시간 수업이면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 빼고는 2시간 내내 판서하는 거예요. 판서해서 설명하고 아이들한테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밤새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까 연구하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아이들 숙제해온 거 점검을 해보면 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몰라서 못 해왔대요. 내가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열심히 수업 준비해서 수업을 열심히 하면 아이의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저의 실력이 느는 거예요. 친절한 선생님들의 실력만 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제가 이거는 수업을 열심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해서 수업에서 티칭하는 시간을 점점 줄였어요. 지금은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반은 수업을 안 해요. 그런데 애들은 엄청 바빠요. 자기네들이 할 게 많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뭘 모르는지, 무엇을 아는지를 체크해 주는 일로만 하고, 아주 중요한 공동되는 부분들은 이제 판서를 하는데 대부분은 판서하는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윈터스쿨에서는 좀 다른 접근을 해야 돼요. 하루 종일 긴 시간 동안에 수업을 계속 듣는다 그러면 아이들도 지치고 또 공부할 시간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법을 마련했습니다. 성적 향상의 출발점은 혼자서 스스로 해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말한 아하 익스피리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라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내가 잘 몰라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친절한 선생님이 야 이거는 말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딱 알려주면 선생님도 뿌듯하고 아이도 금방 알아듣죠.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한테는 양인데 왜 그것만 해결하면 그 다음 잘 넘어가니까. 근데 상당수의 아이들은 그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과 해설이 자기 만족으로 넘어가는 자기 실력으로 쌓는 게 아니라 하고 넘어가고 대충 알고 넘어갑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다음에 그 문제를 주면 또 틀려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고등학교에서 수학 4등급을 받는 아이들, 걔네들은 3등급 이상 올라가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자, 수학 4등급은 못할까요? 잘할까요?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아주 잘하는 상위권이 아니어서 그렇지 4등급은요,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이 어떤 성향의 아이들이 수학 4등급이 나오냐면 자기가 문제를 풀다가 틀렸어요. 그러면 했을지를 보거나 선생님 설명을 들을 때 얘네들은 한 두세 줄만 설명해 주거나 두세 줄의 해설만 보면 다 알아요. 내가 이거 틀렸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 밑에 거 본인이 풀어요. 그거 풀 수 있어야 4등급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왜 못 올라가느냐? 거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두세 줄 해설해 주는 거나 그 설명을 듣고 그 시간에는 고치는데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않고 다음번에 다시 물어보면 또 틀려요. 걔네들이 4등급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몰랐던 거 틀렸던 거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안 보고도 연습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도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친구들은 다 2등급, 1등급으로 올라가죠.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몰랐던 거를 깨치는 경험들을 본인 스스로 해야 되지 누가 가르쳐줘서 깨치는 것은 도움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질문할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풀이를 친절하게 하면 안 돼요. 네가 해결해야지. 자, 그럼 네가 여기서 뭘 모르냐? 어떤 공식을 잊어버린 거야? 공식을 혹시 못 외운 건 아니냐? 주어진 조건을 다 사용하지 못한 건 아닐까?
이거는 지금 네가 미분 문제이긴 하지만 이 직선의 방정식 자체를 지금 잘 적용 못하는 게 아닐까? 기울기가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에게 힌트를 줌으로써 스스로 아하라는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윈터스쿨이 왜 윈터스쿨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질문만 몇 개 던졌죠. 공부를 잘하고 명문대 합격하는 학생들의 특징들이 메타인지가 좋고 워킹 메모리 폭이 크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 시간들이 많다.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고 있는 아이들이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깨치는데 특화된 아이들이 좋은 성적과 상위권 성적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윈터스쿨하고 무슨 관계냐? 자, 평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어떻게 하죠? 일단 학교 가서 수업 들어요. 그 수업을 잘 듣는지 못 듣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죠? 자, 이제 학원을 가요. 숙제를 하고 학원 공부를 합니다. 학원에서도 수업을 들어요. 자,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돌았어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습니다. 지금 어땠어요? 성적이? 네. 윈터스쿨이 필요한 이유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아이들의 시간표를 되짚어 봤는데요. 만족스럽습니까? 그럼 윈터스쿨 안 해도 됩니다.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변화를 줘야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공부한다면 내년 1학기 성적도 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윈터스쿨이라고 하는 이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올데스타디의 윈터스쿨은 어떻게 진행되기에 이렇게 앞에 사족이 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저희는 한마디로 30분 플랜으로 하루 순 공부 시간 13시간에 도전한다. 100% 개인 맞춤으로. 이 개인 맞춤이라는 말하면은요, 모든 과목을 개인 맞춤으로 관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플래너, 명문대 멘토 특강, OPL 1대1 가외, 하루 순공부 시간 13시간 도전, 1학기 내신, 내년 1학기죠. 1등급 도전, 겨울방학 9주간 밀착 관리. 아까 기숙학원 같은 데는 5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올드스타디는 9주가 되느냐.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전과목 개인 가외식 진도 계획. 그리고 고3 같은 경우는 특별하죠. 예비 고3은 수능에 올인할 뿐만 아니라 수시 지원 전략도 도와준다. 지금부터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수능에는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또 어떤 과목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건지까지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거죠. 올드스타디 윈터스쿨은 24년째 진행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차근차근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고3은 아무래도 수능 전과목 수능 올인반으로 구성이 되는데 내년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수능일이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시킬 생각입니다. 예비 고2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학년 때 내신 관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내신 관리와 더불어서 수능 공부도 병행할 수 있게끔 모의고사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비 고1은 1학년 과정 전체를 다 끝내고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1학년 과정 수학 기준으로 보면 1학년 과정뿐 아니라 1학년 과정 이미 끝난 아이들도 많아요. 실제로 저희 예비 고1 프리윈터를 하고 있는데 수학 상하 다 끝내고 들어온 아이들도 있죠. 그런 아이들은 수학 1, 수학 2, 빠르게는 미적분까지 확통까지 끝내고 올라갈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서 지도하게 됩니다. 예비 중3과 예비 중2는 다른 과목보다는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에 집중해서 아이들의 공부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올드스타디 윈터스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올드스타디 윈터스쿨은 올인원입니다. 학원의 장점, 가외의 장점, 공부방의 장점,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의 장점을 하나로 모아서 관리하고 하게 될 겁니다. 수업도 있고 가외도 있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공부법의 장점들만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든 게 올댓 윈터스쿨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은 개인 맞춤 100% 개인 맞춤입니다. 모든 과목, 모든 시간표 개인한테 맞춥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아이들한테 야, 너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해봐. 그러면 애가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죠. 근데 한 달을 2달을 한다는 거를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 같으면 윈터 안 돌아도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아이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너 혼자 하라 그러면 못하지만 또래 혹은 선후배들과 같이 하라고 하면 그래도 버팁니다. 왜냐면 와서 그냥 그 시간 안에 자기가 혼자 하는 게 아닌 것만 봐도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 보다 보면 하루가 지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미 그 시절을 거쳐서 나름 좋은 대학에 진학한 선배들이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문대 멘토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근데 명문대 멘토들이 지도하고 관리하는 파트가 있고요. 또 전문 강사들이 지도하는 파트가 나누어집니다. 이게 올드 스터디 윈터스쿨의 아주 중요한 차별점 중에 하나인데요. 명문대라 하면 어디까지냐? 그렇겠죠. 네,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그리고 이화여대까지 7개 대학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좀 특수한 대학들 있죠. 교대, 서울교대, 경인교대까지. 그리고 지방이라 해도 스카이를 이기는 대학들이 있죠. 의대, 약대, 한의대 이런 대학들의 대학생들이 담임 멘토로 채용이 됩니다. 자, 어른들의 잔소리가 되는 게 있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공부하면 좋은 삶을 살 거야. 또 저도 야, 입시란 이런 거야. 저도 어른이니까 했을 때 처음엔 애들이 괜찮은데 자꾸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멘토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멘토와 같이 공부하게 되면 굉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게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이름표에 뭐 고려대학교 화학과 또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약대 뭐 그죠? 연세대학교 의대 이런 이제 이름표가 붙게 되면 아이들이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죠. 당연히 동기부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멘토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대학생들이니까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멘토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전문 강사들, 특히 이제 올드 스타디는 과목별 원장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뭐 이거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국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한 사람의 역량으로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국어는 팀으로 운영이 되고 팀장이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같이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수학 원장은 저희고요. 또 영어 원장, 사회 원장, 그리고 과학 원장 이렇게 총 5분의 원장과 팀장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 진학 입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상담하고 또 방향을 설정해주고 공부에 대한 커리조차도 필요하면 저와 과목 원장들이 같이 상의해서 플랜을 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설명을 좀 놓쳤네요. 네,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도 해줄 겁니다. 자, 신입생 선발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학생부 사본이 한 통 필요해요. 그리고 최근에 고등학생들 기준이면 최근 모의고사 성적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레벨 테스트가 없어도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또 레벨 테스트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미 뭐 아이들이 이제 성적표가 다 나와 있는 상태니까 성적표를 보고 제가 방향을 설정해 주는데 이게 아주 축소된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편성은 한 반에 5명 기준이고 담임은 말씀드린 명문대 멘토, 담임 멘토가 배정이 됩니다. 개인별 진도 계획표가 작성이 되고 그거에 따른 30분 플래너가 또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OPL 신청서로 개인 가외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차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도계획표 캐스트를 설정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예비고일 길동이라는 아이가 윈터스쿨 등록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이 친구랑 이제 제가 면담을 하죠. 상담을 통해서 중학교 석차백분율 통지표를 참고하고요. 그래서 아이가 선행을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떤 과목을 공부할 건지를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비고1이니까 당연히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한국사 이렇게 6과목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 6과목의 각각의 과목들을 어느 정도까지 진도를 나갈 건지 그리고 그러면 그때 해당이 되는 교재는 어떤 걸 볼 건지 이 교재는 이제 2가지 종류로 저희가 편성을 해요. 하나는 본인이 일단 공부하고 있던 교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재를 나는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를 하면 오케이 그거부터 하자. 그리고 나는 교재는 별로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문제 없어요. 제가 저희 선생님들하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줘요. 그래서 뭐 9주 동안에 국어는 뭐 한 2권에서 3권, 그 다음에 수학은 한 5권을 보기로 하자. 그리고 뭐 5권 금방 나와요. 예를 들어 수학상의 개념사 한 권, 유형사 한 권, 수학하의 개념사 한 권, 유형사 한 권, 뭐 수학일의 개념사 한 권, 이렇게 5권 보통 평균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수학을 기준으로 5권을 그러면 기간을 잘라야 되겠죠. 언제까지 끝낼 건지 그런 진도계획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도계획표는 과목별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큰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30분 플래너라고 하는 걸 짜게 됩니다. 이 30분 플래너는 매일매일의 공부 계획표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9시에 딱 오게 되면 그 전날에 이미 어느 정도는 계획이 잡혀서 아이가 등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9시에 딱 앉자마자 사실은 저희가 좀 일찍 오라고 하거든요. 아마 10분만 일찍 와도 이거 30분 플랜을 짜는 건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해야 될 분량은 이미 잡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배치할 거냐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30분이라고 해서 뭐 수학 30분, 영어 30분 이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하는 수학을 3시간 할 거야. 그 다음에 영어를 2시간 할 거야. 그러면은 3시간이면 30분이 6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6칸을 잘게 쪼개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30분 동안에는 뭐 2페이지 정도로 풀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30분 동안에는 3페이지를 풀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0분에는 다음 단원의 개념 정리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짭니다. 자, 그럼 이 플랜을 짠 것에 대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 실행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담임 멘토입니다. 그래서 한 반에 5명인데 5명을 앉혀놓고 그 앞자리에 담임 멘토가 앉습니다. 명문대 대학생이죠. 앉아서 하는 역할이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 30분 플래너를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 30분 플래너를 관리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아이가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선생님은 그 옆에 30분마다 피드백을 써주는 거예요. 얘가 제대로 했다, 제대로 못했다. 제대로 못했을 때는 왜 못했고, 더 많이 했을 때는 다음 단계에서 이 부분을 더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써주고, 이 피드백의 결과까지가 총 정리가 된 것은 저녁에 10시에, 밤 10시에 어머님들의 단톡방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각 어머님들은 어머님을 저희가 단톡방에 초대하면 그 안에 과목별 원장님들과 국어팀장, 그 다음에 담임 멘토, 그리고 전체 팀장 이렇게 들어와서 매일 부모님께 저녁 시간에 아이가 공부했던 전체 내용을 30분 플래너를 찍어서 보내드리고 하나를 더 보내드리는데 그게 OPL 신청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OPL 신청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분 플래너를 관리를 담임 멘토가 합니다. 그럼 담임 멘토는 앉아서 그거밖에 안 하는 거죠. 아이들이 5명의 아이가 각자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분이 지날 때 아이들이 다음 30분을 위해서 또 막 피드백 쓰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리고 리듬이 깨지니까. 그냥 아이들은 자기 공부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담임 멘토 선생님이 그 아이의 플랜을 가지고 와서 이제 피드백을 써주는 거죠. 짧게 써주고 5명 걸 다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담임 멘토가 하는 역할은 중간중간에 짧은 질문들이 생길 수 있죠. 뭐 수학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뭐 영어 단어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등등등. 이런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 유형이라든가 그런 간단한 질문들에 대해서 담임 멘토가 답을 바로바로 해주는 겁니다. 정문적답이 가능한 거죠. 물론 이 경우에도 가능하면 힌트를 줘서 아이들이 아하 익스피리언스를 좀 경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요. 정 안 되면 바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이런 구조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담임 멘토가 그래도 대학생인데 뭐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담임 멘토가 하는 그 질문이나 설명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들이고 아이들이 별거 아닌데 시간을 끌 필요가 없나 이런 문제들은 좀 깊이 있게 나가야 되는 거, 또 선행을 하나도 안 했어. 그런데 개념을 하나도 몰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 강사들이 투입이 되는 거죠. 담임 멘토의 역할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이게 이제 30분 플랜을 관리하는 거랑 동일한 건데요. 아침에 9시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럼 9시에 등원을 한 아이들은 1차적으로 한 10분간 담임 멘토와 1대1의 발문 수업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은 자기가 어제 공부했던 전체 과목 교재를 다 들고 밖으로 나와요. 학습실 밖으로 나와서 담임 멘토 앞에 앉아가지고 담임 멘토는 어제의 플래너와 아이가 공부했던 교재를 살펴보고 아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메타인지를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저는 수학을 공부했는데 2차 방정식을 공부했어요. 이렇게 2차 방정식 이런 거고 풀이는 이런 게 있는데 뭐 근해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해요. 이게 어제 공부했던 전체를 써머리를 하는 거고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하다 보면 막히는 게 생기죠. 그러면 이제 30분 플래너를 보여주거나 교재를 보여줘서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주는데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전혀 생뚱맞은 답을 할 때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담임 멘토가 옆에다가 그 OPL 신청서라는 것에 신청서를 쓰게 합니다. 너 오늘 이거 설명 들어야 되겠다. 수학생님한테 이거 설명 듣자라고 신청서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OPL 신청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OPL 신청서는 아침에 등원해서 30분 플래너와 더불어서 어제 사실은 이제 OPL 신청서는 저녁에 하원하기 전에 먼저 간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담임 멘토가 마지막에 확정해서 저희 원장팀에게 제출하는 건데요. 과목별로 수학, 영어, 국어, 탐구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본인이 질문한 내용들을 쓰게 됩니다. 저는 어제 미분을 공부했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 극대국소가 아직 개념이 잘 안 잡힌다. 한 줄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수학 1을 복습했는데 삼각함수 그래프 나 전혀 모르겠다. 다 까먹었다. 그럼 삼각함수 그래프 요청. 이렇게 쓰면 그렇게 이제 아이가 먼저 쓰게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시간에 메타인지 복습을 할 때, 어제 공부 전체를 복습할 때 담임 멘토가 판단했을 때 이 친구 이거 잘 모르네 라고 하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또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OPL 신청서가 들어오면 우리 이제 원장 선생님들이 출근하셔가지고 그 신청서를 다 모아서 아이들 시간을 분배를 해서 한 명씩 불러내요. 불러내서 한 명 한 명한테 1대1로 그 파트를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 설명하는 과정이 긴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 계속 하고 있고 담임 멘토랑 짧게 간단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핵심만 잡아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목별 원장들의 역량과 노하우죠. 왜냐하면 저만 해도 얘가 질문하는 거 하나만 들어보면 얘가 뭘 모르는지 알아요. 문제 하나 질문하잖아요. 그럼 얘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앞뒤로 연결해서 맥을 잡아주는 거예요. 짧게. 그래서 하나의 질문에 5분을 넘기지 않게끔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왜? 그래야 걔가 빨리 들어가서 다른 거 공부하니까 계속. 자기 리듬이 안 깨지고 순공부 시간을 늘려주는 게 저희의 목표잖아요. 이렇게 해결을 해줍니다. 물론 이럴 수 있죠. 우리는 수업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도 이 친구는 좀 수업을 좀 길게 해줄 필요가 있다 오늘은 라고 하면 저녁 시간에 수업을 해줍니다. 왜 수업을 안 해주겠어요? 필요한 수업은 당연히 해주죠. 하지만 가장 좋은 솔루션은 좀 힘들더라도 혹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설명을 듣고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본인이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스스로 공부해서 아하하고 깨치는 것이 최고 좋은 경험이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OPL 신청서의 견본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나요? 라고 우리가 이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크게 30분 플래너와 OPL 활용한 과목별 개인 과외,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순공부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목표이고, 그리고 그럼 한 반의 아이들이 5명이라고 했는데 얘네들끼리만 그러면은 반별로 따로 공부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한 반의 큰 강의실에 한 4명, 네 팀에서 3팀 정도 들어가서 집단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유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어머니 너무 시끄럽지 않을까요? 우스순하지 않을까요? 그러는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한 반만 따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아이들이 금방 친해지고 분위기가 금방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전체를 여러 팀 멘토와 또 팀장과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주의 주고 또 긴장감을 더해주고 이렇게 관리하게 되는데 더운 썸머 때도 해보니까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굉장히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 10시가 되면 30분 플래너 결과와 OPL 신청서 결과를 어머님들께 단톡방으로 발송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생활관리 및 동기부여 프로그램인 올드 윈터스쿨은 크게 큼직큼직하게 다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5명 한 반별로 담임이 배정되고 고등부는 계열별로 묶습니다. 학년별 계열별이면 최고 좋은데 모이는 인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자연계열은 자연계열, 그다음에 인문계열은 인문계열 이렇게 묶는 게
뭐 사탐과탐 공부할 때 편하니까 그렇게 묶도록 합니다. 중등부는 학년별로 가능한 편성을 할 것이고요. 한 공간에 3개 혹은 4개 반이 함께 공부합니다. 그래서 15명 혹은 20명이 한 공간에 있을 겁니다. 매일 새로운 간식을 제공해 줄 건데 썸머 때 해보니까 간식도 좀 질리나 봐요. 그래도 조금 더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맛있는 간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9 to 10, 10시까지 공부하는 친구는 30분 낮잠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중학생들 중에 9 to 6를 하는 친구들은 낮잠 시간 없습니다. 주 2, 3회 명문대 합격한 멘토들의 특강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이전에는 제가 윈터나 썸머 때 입시 설명을 했어요. 입시 교육을 했다는 거죠. 뭐 학생부 종합이 어떻고 학생부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멘토들이 나는 이렇게 공부했고 이 대학을 갔어. 나는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서울대를 갔는데 좋은 것 같아. 너네도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려요. 한 명이. 애들한테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핸드폰은 점심 저녁 시간에는 사용하게 하고요. 그 외의 시간은 다 수고합니다. 밤 10시가 돼서 집으로 가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원에 있다 보니까 좀 힘들죠. 그래서 처집니다. 그래서 뭐 간식 먹고 그냥 쉬다가 보면 뭐 훌쩍 2, 3시, 12시 이렇게 넘어가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이제 가능하면이라는 이 근거 기준은 고등학생들입니다. 중학생들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은 밤 10시에 끝나면 8층에 있는 토저 독서실에 올라가서 12시까지 공부하게끔 저희가 지도합니다. 물론 뭐 그냥 집에 가서 쉬겠다 하면 부모님 허락받고 가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토저 독서실의 시간 쿠폰을 다 입력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밤 10시 이후 그다음에 일요일 주일에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100% 자기주도 학습을 추구하고 있고요. 30분 플래너와 명문대 담임 멘토 그리고 OPL 과외로 개인 과외식 전문 강사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아이들이 완벽하게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게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가 예비 고3들 아이들 중에 가끔 정리가 안 된 애들이 있죠. 그래서 평균 30점 정도는 계속 나와줘야 되니까 이게 혹시 안 돼가지고 한국사 때문에 감점 요인이 있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컷을 못 맞춰서 다른 건 다 잘했는데 불합격하는 애들도 정말로 들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2개월 동안 8주 완성, 일요일 날 2시간만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 공식 프로그램은 아니고 추가로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아이들에 따로 비용을 받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입시 로드맵과 멘토 특강 등을 이용해서 완벽한 솔루션을 만들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대표인 제가 수학 원장이다 보니 이번 윈터스쿨에 가장 강력하게 수학 공부를 시키겠다라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올드스타디 윈터스쿨을 통해서 아이들의 공부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적이 올라갈 것이고 대학이 달라지겠죠.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라인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9주 2개월간의 윈터스쿨은 굉장히 새로운 도전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성취의 도전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대부분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는 잘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올드 윈터가 아니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단과별로 학원을 다닌다라고 했을 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세운 다음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닥쳐오냐면은 목표 달성이 좀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럼 우리는 목표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고는 아이 뭐 힘든 일인데 뭐 이 정도만 하지 하고 타협하거나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도전을 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게 그랜트 카돈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쓴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고 저는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목표를 낮출 것이 아니라 목표를 애시당초 10배 이상을 세우고 그 다음 10배 이상의 노력을 하면 된다. 이게 이 책의 기주거든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윈터스쿨 겨울방학 동안에 10배의 법칙에 맞게끔 아이들을 지도할 생각입니다. 목표를 높게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0배의 노력을 기울이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꿈과 현실이 괴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좀 필요해요. 아직 어리니까. 어른들도 잘 못하는 걸 아이들한테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부모님이 예를 들어 맞벌이를 하신다거나 또 엄마와 아이가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관리하거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과학원을 다니고 혼자 공부하고 이게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실제로는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인강 듣는 거는 애들이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꾸준하지 않고 또 인강 들은 것만큼 복습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 그러면 올드에스 윈터스쿨이 최상의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환경을 어떻게 약속할 수 있냐? 그게 바로 시간표입니다. 아이들에게 환경은 곧 시간표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고등부 기준으로 9 to 10입니다. 아침에 9시에 와서 밤 10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외 밖에 나가서 자기가 밥을 사 먹거나 도시락을 사와서 학원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시간 1시간 줍니다. 나머지 시간은 다 공부 시간입니다. 특히 이 빨간색 박스는 학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앞뒤로 아침 시간, 저녁 시간은 학원에서는 관리 못하지만 웬만하면 저희가 이 시간표까지 아이들한테 같이 관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12시까지 10시에는 학원에서 나가는데 12시까지 토조 독서실, 저희 학원이 7층이고요. 8층에 토조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조 독서실하고 지금 콜라보를 해서 아이들의 자리를 다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대로 간다 그러면 하루 13시간 수공부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등부는 9 to 6를 추천하고요. 주 6일이 아니라 주 5일입니다. 고등부는 월화수목금 토까지 9 to 10. 그 다음에 중등부는 월화수목금 9 to 6 이렇게 해서 하루 수공부 시간 8시간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수강료는 이렇게 2개월 동안 9주간에 510만 원 고등부 기준이고요. 중등부는 두 가지인데 9 to 10을 원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수강료가 조금 올라가고 9 to 6 월화수목금 5일인 경우는 380만 원이고요. 교재비는 전과목 교재비입니다. 이 안에는 저희가 공부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온라인 비문학 독해력 훈련 온라인 프로그램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의 양이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요 금액을 넘어가요. 온라인 비용만 해도 한 15만 원 정도 들거든요. 2개월 동안에. 네, 그러고 이제 오프라인 교재가 전 과목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부분은 학원에서 부담하고 기본 교재비만 받고 있습니다. 개강은 1월 2일이고 종강은 2월 29일입니다. 중간에 이제 학교를 가는 날이 있죠. 또 추석이 아니죠. 설이 있죠. 그래서 학교를 가는 날은 학교 끝나는 대로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 연휴는 쉽니다. 쉬는 날은 설 연휴랑 일요일밖에 없습니다. 과목별로 공부를 그럼 저희가 잡은 기본 툴은 이거예요. 물론 아이들마다 다 방향이 다를 텐데 기본적으로 예비 고3은 1등급과 3등급 사이는 실전 모의고사 훈련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4등급 이하인 경우는 어휘가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휘 공부를 한 80%, 독해 20% 해서 3등급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초 역량을 키워줄 계획입니다. 1, 2등급과 2, 3등급의 차이는 배경 지식과 어휘력의 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비 고2 같은 거, 고2와 고1, 그리고 화면 잠깐 보시면서 저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탐구와 한국사는 예비 고3 기준으로 생윤사문, 윤사 정법 한지 이게 수능 과목으로 저희가 대비해 줄 수 있는 과목들이고 예비 고2는 내신 대비 자체 교재인데 마찬가지로 고3들이 진행하는 저 과목들 뭐 예를 들어 경제라든가 뭐 세계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업적으로 다루진 않고 질문 받아주고 같이 공부해주는 이런 역할을 할 겁니다. 한국사는 특강이고 이거는 별도 수강료를 비용을 부담하셔야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 고1은 통합사회도 교재 2권, 그 다음에 한국사도 2권을 가지고 일단 기본 교재를 끝낼 생각입니다. 계획입니다. 과학탐구 몰원, 하원, 생원, 지원 중에 택 2를 해서 EBS 수특 중심으로 3월 모의고사 대비를 완벽하게 할 계획입니다. 예비 고2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학년 때 3과목 정도는 수강을 해야 되니까 개념풀 교재와 1등급 만들기 교재 2권을 가지고 내신 대비를 완벽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비 고1은 완자까지 포함해서 3권 정도 반복해서 공부할 계획입니다. 국어가 이번에도 많이 어려웠죠. 뭐 수학도 좀 어려웠지만 수능 국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 성적 올리기가 고3 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비문학 독해력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면 모의고사 때 지문 다 읽고 시간 안 모자라게 완벽하게 요약하고 분석할 수 있게끔 지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학년들 것도 참고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이제 국어에서 제가 중등부 기준으로 중학교 학생들은 교과 공부도 물론 중요한데 이 비문학 훈련, 즉 지문을 읽고 독해해낼 수 있는 역량만 키워도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 역사 과목까지 공부에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 기준으로는 이번 방학 때 가능하면 독해력 훈련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할 생각입니다. 네, 수학은 뭐 그냥 제가 수학 원장이고요. 제가 오랫동안 수학을 지도해 왔고 입시 전문가로서 바라보는 수학도 있고 또 논술, 수리 논술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냥 믿고 맡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어떤 수학학원 프로그램보다 제가 자신 있게 한 명 한 명 다 맞춰서 아이의 약점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단하고 해결해 줄 자신이 있습니다. 수학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미리 보는 윈터스쿨 사진들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1월 2일 날 개강하잖아요. 근데 윈터를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는 학원을 이제 보통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거 좀 고민되는데 요 기간 이렇잖아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24년째 윈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상일여고 기준으로 12월 5일 날 시험이 끝나요. 그럼 12월 6일부터 이제 애들이 별거 없잖아요. 바로 저희 학원 프리윈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 기간에 뭐 13일부터 시작하든 14일부터 시작하든 간에 한 보름 정도 프리윈터를 보내시면 요 기간에는 아이들한테 다 수업을 해줄 거예요. 과목별로. 그래서 윈터 때 공부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쌓아갈 수 있게끔 끝낼 수 있는데 뭐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아이 예비 고3이다. 근데 미적분을 한 번도 안 했다. 저는 한 2주 안에 그 미적분 끝내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학이 한 4등급 미치다 그러면 이제 진도 나가기는 전체를 다 끝내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하는 아이들은 전반적인 개념 정리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멘토들의 이렇게 썸머 때 했던 멘토들입니다. 윈터 때는 이분들 일부하고 또 추가로 더 많은 멘토들을 채용을 할 것이고요. 하루 숙공부 시간 이렇게 집단 수업을 하고 공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별로 공부하는 분위기고요. 네, 이렇게 멘토 특강 사진입니다. 개인적으로 OPL 신청했을 때 담당 쌤들이 설명해 주는 내용이고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점수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도 눈앞에 닥친 시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 시간이 필요하고 공부 방법이 필요한데 어떤 아이는 공부 시간을 적게 투자했는데 별로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성적이 좋아요. 어떤 애는 공부를 엄청 했는데도 성적이 나빠요. 왜 그럴까요? 공부 역량 때문입니다. 역량이 좋으면 시간과 방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1시간을 해도 다른 애들, 역량이 안 되는 아이들 10시간 공부하는 효과를 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방학 때 그런 역량을 좀 우선적으로 키울 수 있게끔 윈터스쿨 기간 동안에 좀 집중해서 관리해 볼 생각입니다. 공부 역량을 키워주는 학원, 올드스터디 학원입니다. 아이들의 공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를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혹은 독서실까지 연계해서 12시까지 촘촘하게 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올드스터디 윈터스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꿈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10배의 법칙에 도전할 수 있는 자녀들로 한번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